안녕하세요. 저희는 실러브에 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영어영문학과 정다은 그리고 문수영입니다. 저는 문수영이고요. 네. 실러브의 정의는 책을 참고해서 보면 a part of a word that contains a single vowel sound and that is pronounced as a unit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 실러브, 음절에 따라서 단어를 나눠보면은 monosyllabic words랑 polysyllabic 또는 multisyllabic words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monosyllabic word 같은 경우는 실러블이 하나가 있는 words로 보면 될 거고요. polysyllabic words는 말 그대로 실러블이 2개 이상인 단어들인데 이런 polysyllabic words는 저희가 그 개개의 실러블로 나누고 분석해서 해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실러블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게 syllabification이라는 현상인데요. 이것은 저희가 우리말로 음절 구분 또는 분철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syllabification은 저희 의문론 교재 페이지 160쪽을 참고하면 identifying where the syllable boundaries lie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yllabification이 중요한 이유가 helps determine the correct vowel sound 알맞은 vowel sound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syllabification에 관련해서 그 syllabification 법칙의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첫 번째는 when two consonants come between two vowels in a word, divide syllables between the consonants. 자, 여기 밑에 예시 단어들을 보시면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2개의 컨소넌트고 그 컨소넌트 양옆으로 vowels가 와 있어요. 2개의 vowel이. 그래서 coffee를 볼 때 그 컨소넌트 2개 사이를 끊어줘서 coffee 이렇게 syllable을 나눠주고 border의 경우도 R이랑 D가 주황색으로 2개의 컨소넌트가 나와 있는데 그 양옆으로 또 초록색으로 two vowels가 나와 있죠. 이 경우에도 R과 D 사이를 나눠줘서 border 이렇게 syllable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. plastic의 경우도 ST라는 two consonants가 왔고 양옆으로 two vowels가 왔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도 consonants인 S와 T 사이를 나눠서 plastic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journey의 경우에도 R과 N consonant 2개의 consonant 사이를 나눠서 journey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법칙은 when there are more than two consonants together in a word, divide syllables keeping the blends together. 이제 vowel이 아니라 consonants만 봤을 때 2개 이상의 consonants가 온 거예요. 이럴 때는 blends를 같이 봐줘서 나눠주는 건데 employee의 경우 M과 PL 사이를 나눠줘서 employee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monster의 경우도 N과 ST를 나눠줘서 monster entrance의 경우에도 N과 TR 사이를 나눠줘서 entrance bankrupt의 경우에도 NK와 R 사이를 나눠줘서 bankrupt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 법칙은 when there is one consonant between two vowels in a word, divide the syllables after the first vowel. 그래서 아까 1번 법칙의 경우에는 two vowels 사이에 2개의 consonants가 있을 때인데 이번에는 two vowels 사이에 1개의 consonant가 있을 때예요. 이 경우에는 first vowel G 다시 말해서 consonant 앞에서 끊어주라는 건데 여기 예시 단어를 보면 cajule의 경우 A와 vowel, first vowel인 A, G 그리고 consonant인 J 앞에서 나눠줘서 cajole 이렇게 나눌 수 있고 bonus의 경우에도 first vowel인 O 뒤에 그리고 consonant인 N 앞에 해서 bonus로 나눌 수 있고요. plural의 경우 first vowel인 U 뒤 그리고 consonant인 R 앞에서 plural 나눠줄 수 있고 glacier의 경우 first vowel인 A 그리고 consonant인 CI 부분
앞에서 끊어줘서 glacier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법칙은 If following the previous rule doesn't make a recognizable word, divide the syllables after the consonant that comes between the vowels. 네 번째 법칙은 세 번째 법칙이랑 똑같은 경우예요. 두 개의 vowels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의 consonant가 있는데 3번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consonant 전에서 끊었었는데 consonant 뒤에서 한번 끊어보라는 건데 해서 예시 단어를 보면 doesn't을 봤을 때 똑같이 O랑 E라는 vowel 사이에 Z라는 consonant가 하나 들어있어요. 3번 법칙에 따르면은 Z 앞에 그리고 O 뒤에서 끊어줬어야 할 텐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그게 아니라 Z라는 consonant 다음에서 끊어줘서 doesn't 이렇게 바꿔주고 echo의 경우에도 consonant인 CH 뒤에서 끊어줘서 echo method의 경우에도 consonant인 TH 뒤에서 끊어서 method courage의 경우도 consonant R 뒤에서 끊어줘서 courage 이렇게 끊어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마지막 법칙인데요. When there are two vowels together that don't represent a long vowel sound or a diphthong, divide the syllables between the vowels. 그래서 그 장모음 사운드나 이중모음 사운드가 를 나타내지 않는 두 개의 vowels가 같이 왔을 때는 그 vowels 사이를 끊어주라는 건데, 그래서 예시 단어를 보면 client가 있는데 I랑 E라는 vowels가 두 개가 동시에 왔어요. 근데 이게 장모음이나 지금 이중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와 E 사이를 끊어줘서 client 이렇게 나눠주고, 포엠의 경우에도 O랑 E라는 바울 두 개가 같이 왔는데 역시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. 해서 그 O와 E 사이를 나눠줘서 포엠 이렇게 나눠주고, chaos의 경우에도 A와 O 바울 두 개가 와서 그 사이를 끊어줘서 chaos. lion의 경우도 I랑 O가 같이 와서 그 사이를 끊어줘서 lion. 마지막 quiet의 경우에도 UI와 E 사이를 끊어줘서 quiet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syllabification rules에 대한 발표였습니다. 네, 문수영 학우에 이어 실라비피케이션과 MB 실라빌리시티 양음절성에 대해 발표할 정다은입니다. 앞서 문수영 학우가 말했듯이 실라비피케이션은 한 단어 혹은 구절의 음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. 이때 적용되는 규칙이 음절 도움 최대화 원칙 (Maximum Onset Principle입니다. 이 원칙은 기초적인 음절 구분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모음 사이의 자음들이 일반적 특정 언어의 조건에 적합한 도움에 최대한 할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즉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온셋에 많은 자음이 올 수 있다는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publicity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면 publicity를 음절로 나눌 때에는 앞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publicity 혹은 두 번째 publicity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단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publicity에 나온 B가 pub에 붙어서 첫 번째 음절에 코다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분리에 붙어서 두 번째 음절에 온셋이 되어야 하는가인데 음절 도움 최대화 원칙에 의하면 두 번째 publicity처럼 나누어야 합니다. 보통 자음은 코다보다 온셋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이 원칙에 의하면 온셋에 한 개 이상의 자음이 와도 되기 때문에 publicity로 나눠야 맞습니다.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happen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음절의 경계를 구분해야 할까요? happen의 스펠링에서는 P가 두 개이지만 발음은 하나로 발음이 됩니다. 그래서 happen은 첫 번째 happen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째 happen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앞에서 설명한 음절 도움 최대화 원칙에 의하면 다들 두 번째 happen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단어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강세, stress입니다. 보통 강세는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또는 모음에 코다가 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할 경우에 happen의 강세는 앞 음절인 해에 오게 됩니다. 하지만 해에
AE 발음은 단모음이기 때문에 강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양음절성 앰비실라비시티입니다. 앰비실라비시티는 하나의 자음이 앞 음절의 코다도 되고 뒤 음절의 온셋도 될 수 있는 규칙입니다. 이 규칙으로 인해서 해픈의 음절은 햅, 읍픈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즉, P가 코다와 온셋 양쪽에 둘 다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양음절성의 규칙에서 보이는 음절의 무게는 경음절, 라이트 실라블과 중음절, 헤비 실라블로 나뉘게 됩니다. 경음절과 같은 경우에는 non-branching rhyme, 즉 라임에 코다가 없는 단모음을 뜻합니다. 이것의 예시로는 나와 있듯이 어몽의 A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반해 중음절은 branching rhyme으로서 장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을 말합니다. 중음절의 예시로는 net과 nest의 볼드체로 표시한 at 그리고 est와 같습니다. 음절의 무게를 통해 음운론에서는 음절의 무게를 통해 음절의 어느 부분에 강세를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고, 특히 양음절성에는 중음절에 강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음절이 영어를 배울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여 오늘 발표 주제로 정했고, 오늘 저희의 발표가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